국가안전기획부장과 대한민국 통일국회 회장이시며 권영애 국가원래의 공동의장님의 초도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가신 백선엽 대장님의 제2주기 추모식을 이 자리에서 갖게 된 것을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김석조 부산광역시 국가원로회 상임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산 지역하고 상당히 가까운 곳에서 어릴 때 자랐습니다. 양산 부근에 하북면에 신평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통도사 밑에 여기 신평국민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 때 바로 그 위에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하고는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저의 고향은 바로 경주 외동 입시지입니다. 그와 같은 면에서 사실은 6.25 전쟁 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언양까지 적의 선발대가 들어와서 딱콩 소리를 들었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통일 없는 휴전 결사 반대하는 학생들의 데모에도 참여했던 그런 때에 제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6.25와 관련된 기억은 남다른 기억을 갖고 있었고, 그때 나하고 같이 초등학교를 다녔던 저희 친구들이 어깨에 태극기를 두르고 전선으로 가는 그런 친구들을 봤는데, 그 친구들이 살아서 돌아왔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돌아오지 못한 불기의 객이 됐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큰 빚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백선엽 대장님이 사선 장군이 됐었던 것이 33살입니다. 그때 함께 낙동강 전선을 지켰던 분들이 과연 몇 살이나 됐겠습니까? 20대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오늘날에 사셨으면은 적어도 80, 90까지를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분들로부터 생명의 빚을 얼마나 졌느냐. 적어도 50년, 60년을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저는 호국 보훈의 달이 되면은 오늘 이 자리에까지 6월달 한 달 동안에 3일이 멀다 하고 6.25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를 했고 불려갔습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교회마다 간증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백선엽 대장님의 이름으로만 된 행사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무려 6번째를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추모를 한다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냐 하는 것을 저는 6월달이 되면서 항상 생각을 하고, 또 특히 백선엽 대장님에 대한 진정한 추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추모냐.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그분을 존경합니다, 기억합니다, 사랑합니다. 국가꽃 한 송이를 넣는 것 이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야 하니까. 그러나 과연 그것으로서 그분들이 50년 동안 6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버렸던 그 생명의 보답을 우리가 과연 하고 있는 것인가? 백선엽 대장님이 만약 오늘날 이 자리에 살아 계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 것인가?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추모의 마음과 추모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6월달을 기해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6.25 낙동강 전선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었습니다. 백선엽 대장님이 내가 물러서면 나를 수하라고 했었던 그 배경이 바로 그때 당시에 워커 장군이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군과 연합군이
그때 당시에 연합군도 완전히 오지 못하고 대부분이 미군이었습니다. 미군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죽느냐 아니면은 싸워서 이기느냐. 스탠드와 나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동강 전선 그러면은 다부동 전투만을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낙동강 전선에 최전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산 창녕 전투가 만약 옆에서 뚫렸다면은 부산은 낙동강을 아무리 다부동에서 지켜봤자 이 부산은 남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낙동강 방어 전선을 말을 하면서 과연 마산 창녕 전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입니까? 작년에 저는 마산 창녕 전투를 개인적으로 발굴해가지고 마산 창녕 전투에 대한 두꺼운 책을 발간한 사람을 작년에 만났습니다. 이것을 국가의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도 소개를 하고 그분들이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마산 창녕전투 기념 단체를 만들어서 기념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습니다. 6월달에 호국보훈의 달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는 아직도 이 엄청난 유교의 차별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한 기념 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처럼 국가 원로회나 자유시민단체나 이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뭘 하며 오늘날에 만약 부산광역시가 그때 당시에 점령이 됐더라면 시장하고 있겠습니까? 왜 부산시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시가 주관해서 왜 이걸 하지 못했냐? 다른 지역도 공통점이 그겁니다. 돌아다녀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없고 개인이나 시민단체들이 전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최학철 작가가 나왔습니다만은 작년에 마산 창녕 전투에 대한 그와 같은 귀한 자료를 그 사람이 무려 13년 동안 미국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책을 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귀한 금년에 또 제가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바로 백선엽 대장님에 대해서 큰 소설책을 냈습니다. 지난 28일 날 하늘의 별이 되어 하는 이 장편 소설을 지은 분이 바로 여기 작가가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정부가 하지 않는 일들을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않는 일들을 이렇게 개인들이 또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안보의 현실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을 보면은요 6.25를 모르고 6.25의 참혹함과 왜 6.25가 갖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있겠습니까? 진정 6.25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꽉 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추모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6.25 세대를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아니면 교육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을 모아서 했어야 할 행사가 바로 이런 것 아니냐? 저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항상 좋은 말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죽기 전에 따끔한 말을 하는 것이 제가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6.25의 노래가 사라졌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6.25 노래 속에서 가사가 바뀐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6.25 전쟁은 한국 내에 내전이었었다고 그랬습니다. 동족상단에. 그러면 그 유엔의 참전을 결정한 유엔은 남의 나라에 내전 간섭한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역사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국정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6.25에 대해서는 북한이 남침을 한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 북침했다고 하는 소리를 정교조 선생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긴 얘기를 하지 않고 백선엽 대장님이 항상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신 말씀이 여기 지학철 작가가 저에게 보내주신 이 책에 보면 앞에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자서전으로 썼던 군과 나라가 하는 거기에 보면요. 6.25 진상을 제대로 모르는 이 땅의 젊은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은 순전히 관념적인 이데올로기 유희에 포치되어 동족 상잔의 원흉인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으로 예찬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공산 남침을 북침이라고까지 떠들어대고 있는 작태를 보는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이걸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기성세대인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가 백선엽 대장님을 추모하는 진정한 추모의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금년에 제가 6.25와 특히 백선엽 대장님과 관련된 행사를 아까 여기까지 7번째라고 그랬습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다보동 행사에서 여러분 여기 김석조 우리 상임위원장님과 그 외 여러분들이 거기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다보동을 6.25의 전성지로 이제는 내년에는 백선엽 대장님의 제3주기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3년상이면 대상이다. 대상을 받는 내년도에는 여기에 성지로서 아예 그분들을 포함한 백선엽 대장님을 포함한 이승만 대통령, 워커 장군 등등의 동상을 만들어서 여기를 성역화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를 모시게끔 그 같은 거창한 행사를 하겠다 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부산은 대구 하는데 거기 따라만 갈 사람들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여기에서는 저는 낙동강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미 24사단과 25사단의 행적을 기려야 됩니다. 옳습니다. 낙동강 전선은 낙동강, 영천, 포항은 한국군이 싸웠기 때문에 그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산과 창녕을 이 24사단, 25사단 그리고 나중에는 이 2사단이 전투했었던 이 사실은 한 번도 부각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미국과 함께 혈맹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부산이 경남과 함께 챙겨줘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옳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는 창녕에 있는 외과 의사입니다. 신경외과 의사인데요. 배대균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써가지고 혼자서 유해를 발굴하고 미국에 있는 24사단, 25사단의 전쟁 기록을 번역을 해가지고서 자료를 해놓고 혼자 애를 쓰다가 이제 지쳐서 그분이 35년생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념상을 맡기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기진맥전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는 함께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함께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를 해서 적어도 내년에는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5일 날 다보동에서 행사 끝나고 포항에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포항에 간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포항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매년 30년 동안을 6.25 참전용사들을 위로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을
모셔다가 위로 행사를 하는 그런 같은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가니까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두 분이 오셨어요. 나이가 89세 그리고 90세 두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초청한 사람이 둘이 있었고 교회에서 초청하는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각각 따로따로 초청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초청한 분은 행사에 한번 참석하고 그리고 큰 호텔에서 만찬 한번 하고서는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초청한 분은 그분들에게 와서 그 주변에 있는 관광할 수 있는 곳은 관광을 하게끔 해드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의료 혜택이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완전히 종합검진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돌아가면은 아무것도 갖고 갈 것이 없으면 빈손으로 갈 걸 생각해서 그 지역에는 우리가 쓰다가 버리는 이 핸드폰, 그 다음에 쓰다가 버리는 컴퓨터 이런 것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가시는 편에 보내주겠다고 준비한 걸 봤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도리 아니냐.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이 순수한 민간 사업가인데 갔더니만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백선엽 장군, 메가드 장군 이런 분들의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전신 동상은 아니고 흉상입니다만 이것을 큰 비서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것을 바로 6월 25일 날 거기서 개인적으로 그 장소에서 6.25 기념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분들의 애국심이 이번에 우리가 정말 6.25 때 백척간두에 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의 형국이 완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던 우리 윤석열 정부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구했고 그리고 6월 1일 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도 반만이라도 우리가 권력을 찾아온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 단순하게 6월달이 호국복원의 달로서 그냥 행사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진정한 그 의미를 살려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시민단체 그리고 특히 우리 원로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아까 경과보고에서 있었던 그대로 원로회가 그동안에 해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너무 긴 얘기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신 권영애 공동부장님께 건강하셔서 바른 말 많이 하시라고 힘찬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